근데 중요한 거는 중간 선거 결과 상관없이 양당 모두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기 때문에 네. 결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강조를 한 배터리와 전기차 그리고 7월 달에 통과한 반도체법을 통한 미국 내 반도체 산업 그리고 바이오 이 세 가지가 그리고 오늘 마침 국내 증시에 좀 영향을 미쳤던 미국발 이슈가 네네. 그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서 국내 뭐 IRA 수혜주로 뽑혔던 신재생 에너지라던가 뭐 몇몇 종목들이 악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 중간선거 결과 공화당이 될 수도 있다라는 가정하에 나온 뉴스들인 것 같은데 이 중간선거는 좀 어떻게 뭘 주안점을 두고 봐야 될까요? 네. 사실 올해 중간선거 7월 이전을 놓고 본다고 하면 바이든 민주당이 패배할 걸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는데 네. 7월 이후부터는 좀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던 이유는 6월 말에 낙태권 이슈가 등장하면서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표심이 좀 옮겨간 계기가 됐죠. 그러니까 그동안 여성의 낙태권에 대해서 보장했던 부분들을 트럼프 행정부 당시 연방 대법원 3명을 약간 강경파 성향의 사람들을 채우다 보니까 결국 그런 결과가 도래하면서 민주당의 어떤 분위기를 좌우하는데 영향을 줬던 부분들이 있고 네. 8월 달부터 뭐 트럼프의 탈법성 같은 게 부각되면서 이제 반사이익 같은 거를 또 바이든 민주당이 좀 얻게 된 부분들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사실 이 바이든 노믹스를 완성시키는 최종 법안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을 어필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드렸던 3가지 정도로 인해서 7월 달부터 좀 분위기가 바뀐 상황이고요. 그리고 낙태권 이슈 6월 말에 등장했지만 6월부터 유가는 떨어지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 하락에 따른 물가 부담도 낮아지는 부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8월 달 들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되고 트럼프의 탈법성도 부각되는 부분들 그리고 9월 달에는 이제 중국에 부과했던 고유 관세를 네. 완화하거나 폐지하려고 하다가 그거를 이제 중단했죠. 맞아요. 결국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 중간선거 표심을 좀 얻기 위한 지지층을 좀 유도하기 위한 정책들이었죠. 그래서 이런 수순들로 인해서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뀐 상황이고 결국 얼마 남지 않았지만 중간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관전 포인트는 결국에는 이제 물가를 잡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주거비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부동산 시장 가격 하락을 유도하는 정책들을 꺼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도 앞으로 물가가 떨어지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게 좀 보죠. 결국 상원은 민주당이 가지고 가는 거고 중요한 게 이제 하원에서 의석수를 민주당이 어느 정도 뺏길 거냐가 관건인 거예요. 그래서 의석수를 최소한으로 뺏기게 되면 바이든 민주당이 선방을 한 겁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후에 후속 절차들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행정력이 복원될 수 있는 기대가 높아질 수 있다는 거. 공화당이 만약 이기게 된다고 하면 사실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추진력은 많이 떨어지게 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중간 선거 결과 상관없이 양당 모두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기 때문에 네. 결국 내년도 이제 증시가 2분기 이후부터는 좀 좋아질 걸로 좀 전망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강조를 한 배터리와 전기차 그리고 7월 달에 통과한 반도체법을 통한 미국 내 반도체 산업 그리고 바이오 이 3가지가 앞으로도 정책적인 수혜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중간선거의 결과가 맞아. 나왔을 때 네. 나왔을 때? 뭐 일희일비는 할 수 있어요 시장이. 네.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거는 이제 잠깐이다. 결국 그 우려에서 좀 벗어나면서 네. 제가 말씀드렸던 배터리 전기차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가 정책 수혜를 받으면서 또 미국 증시가 하단을 좀 견고히 하고 올라가는데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죠.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누가 승리를 하던 간에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는 더 힘을 실을 것이다라고 그렇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도 그러고 있잖아요. 이번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3연임 네. 뭐 예상했던 거고 완전 그냥 자기 1인 체제 만들려고 사람도 싹 갈고 있던데 이렇게 되면은 중국과 미국 간의 관계가 더 안 좋아지면서 중국 증시도 많이 힘들어질까요? 그에 대한 여파는요? 아마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영향을 줄 걸로 좀 보고 있고 중국 뭐 제20차 당대회가 끝났는데 사실은 이제 상무위원회 구성 멤버들이
시자진이라고 네. 이제 시진핑을 친위하는 세력들 위주로 다 채워져 버렸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1인 권력을 좀 독점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확고히 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앞으로 시진핑 제 3기를 맞이해서 좀 달라질 부분들은 결국 기존 정책을 계속 유지 강화하는 수순일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뭐 반부패 드라이브 계속 하고,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는 공동부유 추진을 통한 분배, 그리고 국영 기업을 강화하고 이제 민간 기업을 좀 도태할 수 있는 그런 통제를 강화하는 부분들, 애교적으로는 이제 대만 문제를 둘러싼 핵심 이익을 지키려고 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이 사실 미국과의 관계를 놓고 봤을 때 앞으로 좀 충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중국 제20차 당대 이후에 좀 관심 있게 가져야 되는 포인트는 두 가지예요. 칭진 정책 완화 여부인데, 네. 사실은 이제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서는 칭진 정책 완화가 필수적이긴 해요. 그래서 그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겨울철을 앞두고 감염병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칭진 정책이 완화된다고 해도 그 효과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통제는 계속 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년 1월 달에 새해 연휴 그리고 천주절 연휴를 보내고 내년 3월이면 전인대가 열립니다. 그래서 전인대 이후에 칭진 정책의 변화가 좀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또 그때 되면 좀 추가 부양책이 더 가시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인데, 뭐 잠깐 언급은 해드렸지만 제20차 당대회 때 당정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수정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대만 독립을 불허하겠다는 내용들을 명문화를 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 역시 무력 사용을 통한 대만 통일에 대한 부분도 언급을 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앞으로 좀 미국과의 갈등 양상으로 가는데 불화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시진핑 주석이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대만은 무력 침공할 가능성도 있어요. 2024년도에 대만 선거 있고요. 2027년도에는 인민해방국 100주년이 되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중국 건국의 주역인 마오쩌둥, 그리고 개혁 개방을 통한 어떤 중국 성장을 하게 한 덩샤오핑, 이런 사람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려고 하면 사실은 명분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명분이 제가 보기에는 또 대만 통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무력 사용을 통한 도발이 일어날 여지도 분명히 있다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제20차 당대회 할 때도 대만 인근에다가 뭐 군용기, 군함 이런 것들을 배치하면서 사실 무력 시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앞으로 중국은 러시아 같이 좀 우방국들 중심으로 해서 독자적인 노선들을 좀 만들어 가려고 할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미국과의 어떤 대립들이 좀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내년도 사실 좀 부각될 수 있는 위험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중국은 올해 4분기 그리고 이제 내년 전인대 이전까지는 좀 하반 경직성이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어떤 반등이 시작되는 시기는 내년 전인대가 끝난 그 이후, 아마 그때 되면 칭진 정책을 폐지하거나 추가 부양책을 가시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중국 투자를 통한 어떤 투자 수익률을 좀 눈으로 확인하려고 하면 아마 네. 내년 전인대가 끝나고 나야 그때쯤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정말 3연임 할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네. 완벽하게 자기도 뭔가 성과를 내고 싶나 봐요. 그죠? 나 뭐 했다 이거 하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싹 그 사람도 바꾸면서 드라이브 거는 거 보면서 뭔가 좀 걱정이 됐어요. 네, 그 걱정했던 게 현실로 됐네요. 네. 이렇게 저를 탐탁지 않게 보시는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1편에서는 지금 미국을 둘러싸고 있는 경제 상황, 그리고 우리가 좀 걱정했던 금리 침체 이야기 이런 거 다뤄봤고요. 2편에서는 그러면 현재는 미국의 그 기업들의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내년의 전망은 어떤지 주식 증시 전망 해볼게요.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